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진행의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의 시장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월의 마무리가 참 아쉬웠습니다. 오늘 좀 코스피는 기대가 실망으로 봤던 걸까요? 2,425선이죠. 좀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그래도 다행히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월 정말 아쉽다 하시는 분들 2월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경기들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될지, 자, 오늘의 또 해설위원과 함께 시장 여러 가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투자 올림픽 네이버 TV뿐만 아니라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도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해설위원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투자 올림픽. 네, 오늘에도 전문가님, 해설위원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과 기술적 분석으로 대장주 단기 매매를 주도한다. 주식계로 따지면은 바로 주식계의 손흥민이다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계 우리 손흥민 이렇게 해설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지게 또 이렇게 또 방송인데요, 프로그램에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시작할 때 보니까 대장주,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말입니다. 제가 주도주 매매를 하루에 한 종목 이상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상관없이 수익을 나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데일리 TV 첫 방송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에 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내일까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주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이번 방송하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일타 스캔들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경호 배우가 일타 강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마른 게 닮았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경호 배우를 보면서 정경호 배우는 일타 강사면 내가 당일 매일 주도주를 잡고 공략 지점을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일타 전문가다, 일타 매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타 전문가 이용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전문가 모시지 않고 이제 연예인을 데리고 왔냐, 이런 좀 시청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타 전문가로서 또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 그리고 정확한 판단과 좋은 종목 족석 가리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의 마감장, 요거 하이라이트였다 하는 명장면은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수가 좋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원래 강세했던 종목들, 강세했던 선수들과 구단들이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챗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강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쁜 꽃도 시비를 이쁠 수 없듯이 아마도 이제 섹터도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GPT 챗봇 관련주들 지금 관심 있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저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방송 후반에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주도주 섹터 종목들, 주도주 선수들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코스피가 2,425선에서 좀 약세 마감을 했는데 수급적인 측면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외국인들 좀 매도를 계속했고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을지 이런 부분들 좀 하나씩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미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큰 관점을 보여야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FOMC, CPI
CPI, PPI 지표들입니다. FOMC가 이제 현지 시각으로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되니까요. 아마 내일 정도 결과가 나온다 할 것 같은데 항상 FOMC를 앞두고 우리나라 증시는 약간 움츠려드는 기분입니다. 미리 겁을 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FOMC 앞두고 코스피는 2,424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내일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불장이 나올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 주도주 테마는 여전히 챗봇과 로봇이 끌고 있고요. 거기다 AI 관련주들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인은 지속적으로 팔자지만 지금 금리는 금리는 피크를 찍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완정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마 FOMC 이후에는 불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장이 되면 주도주의 단기 매매보다는 약간 묵직한 시총이 큰 종목들 수익 매매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황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코스피는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24% 상승을 했지만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 종목 1,200개, 하락 종목 1,000개 정도니까 보합 마무리했다. 대부분의 주도주 섹터인 챗봇과 로봇주에서 다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은 1231원이니까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방송할 때 1,400원 넘었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많이 안정화됐죠. 이거 셀코리아에 있던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긍정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가장 의미 있었던 종목 한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볼펜과 종이를 여러분들 지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를 하실지. 네, 빨간 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펜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물 멀티미디어 앞으로 이 종목이 로봇주에 편입돼서 대장으로 치고 갈 수 있다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물 멀티미디어가요? 네. 이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상한가를 간 배경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기사를 슬쩍 보신 분들은 최대 주주 변경으로 상한가이기 때문에 흘러들을 수 있지만 이 최대 주주가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면 이 화면에 나오죠. 4발 달린 사족 보행 로봇 기업인 고스트 로보틱스. 미국 회사. 저게 로봇이에요? 네, 로봇입니다. 뭐 전투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뭐 인간 산업용으로 쓸 수 있지만 저게 4발 달린 로봇, 사족 보행 로봇을 제조하고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 이름도 고스트니까 약간 뭐 유령, 전쟁용으로. 쪽에 사용되는 네, 건가 봐요? 네. 근데 바로 이 회사가 다물 멀티미디어의 그 지분을 300만 주를 받아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물 멀티미디어는 반도체 제조 회사니까 이 로봇주와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가 되면서 지금 이미 올라가 버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등등 유일 로보틱스, 휴림 로봇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다물 멀티미디어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내일 따라가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좋은 공략 지점들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한번 다물 멀티미디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나라에 털을 잡는다 그러고 사실 아바타 2를 보고 와서 그런지 네. 저런 또 로봇 관련주들이 더 눈에 가기도 합니다. 요즘 또 가는 또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는 것도 빠르게 또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자세한 얘기들 듣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지금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뜨니까요. 클릭하고 이용준 또 우리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전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문자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용준 3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양한 또 이런 노란톡방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빅매치 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또 섹터, 테마들이 움직였을지도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경기 또 승부를 마무리 짓는 또 매치 포인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좀 궁금한데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매치 포인트 첫 번째 관련주는요. 로봇 관련주 되겠습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로봇 안 보는 사람 정말 소외돼요 라고 말할 정도로 요즘 시장은 로봇 있어? 없어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로봇 테마를 또 핫하게 보는 이유는 좀 어떨 걸까요? 다물 멀티미디어와 좀 관련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로봇주를 빼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 네. 다 로봇 말하는데 저도 말하면 똑같은 온 오브 댐이 되니까 네. 빼고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내일 이제 끝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쵸. 뭐 더 가고 덜 가고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치 포인트엔 로봇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로봇주 제가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어차피 강한 건 강한 거니까 그래서 로봇 섹터 이야기 해드리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방송 후반에 드리는 올림픽 선수 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 종목을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로봇주 시장 상황은 아셔야 되니까 로봇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봇주는 호재가 겹겹이 지금 쌓여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정부가 AI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전기총회 때 이미 올해 화두는 메타버스와 로봇이라고 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로봇주와 메타버스 주를 안 갔는데 최근 한 달이 거의 로봇주가 싹쓸이하다시피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재료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되고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국내 로봇 기업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월 3일 날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가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로 겹겹한 호주가 국내 호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개발사 오픈 AI 투자한다.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AI, 로봇, 메타버스 약간 다른 섹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치된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주 이번 주 아마 제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강한 건 로봇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항상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종목은 SBB 테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보스타, 그다음에 로보티즈, 뉴로메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로봇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들어가야지 하면서도 너무 긴장되고 쫄려서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요. 방송 들으시고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개별 종목 대응 방안을 SBB 테크, 로보스타, 로보티즈, 뉴로메카, 에브리보까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SBB 테크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제가 오늘 SBB 테크를 대장으로 보느냐. 이 선수는 어떤 점이 매력이 있나요? 이 선수는 우선 체력도 강하고요. 네. 기술력이 뛰어난데 결정력이 있었어요, 오늘. 이 선수의 결정력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의미할까요? 골 넣었다고 봐야죠. 골을 넣었다. 네네. 이 선수가 골을 넣었던 부분은 어딘가요? 우선 급등률이 20%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골을 넣기도 하고 네. 해트트릭을 했을 만큼 강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SBB테크가 로봇이라고 끝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이 선수는 굉장히 오늘 강했습니다. 아마 내일 단기 과열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차트 보시면 이쁘죠. 굉장히 사실은 어제 부러워요. 네,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하시면 되는데 네. 사실은 어제자 차트만 보더라도 상승이 이미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모든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선수가 바로 또 한번 20%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로봇 구단에선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 선수가 지속적으로 스트라이커를 잘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제 제 대응이 중요한데요. 저는 우선 몸값이 너무 올랐고 희총이 너무 커져버린 SBB테크는 잠시 저 멀리 관심 종목으로만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네, 너무 비싸졌죠. 그러니까 가장 구단을 운영할 때 가장 좋은 점은 가장 저력이 있는 선수를 싼 값에 트레이딩하는 게 좀 좋은 트레이딩인데 이미 올라버리고 이미 인기가 있어버린 선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는 구단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SBB테크는 아직도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로봇 관련주이고 국내 기술로 상품화 로봇주인 신규 상장주입니다. 우선
수많은 로봇주 중에 SBB테크가 오늘 올랐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저는 봤을 때는 로봇 테마는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라는 이슈도 있어요. 제가 오늘 신규 상장주 하나 공략을 했는데 지수가 안 좋을 때 그리고 하락할 때는 신규 상장주만큼 좋은 종목이 좋은 선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수급이 깨끗합니다. 작은 금액으로도 올릴 수도 있고 기존에 물려있던 기관, 외국인, 개인들이 없기 때문에 올리고자 하는 시장의 마음만 있다면 올릴 수 있는 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SBB테크 내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내일은 골을 못 넣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급등해서 20% 가까이 올랐지만 이 동그라미 쳐드리면 윗꼬리가 달려 있거든요. 사실은 윗꼬리라는 거는 체력이 좀 소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매물 같아요.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네,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약간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강한 선수라면 이미 고가를 종가로 끝내서 양봉으로 끝냈겠죠. 하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밀렸어요. 그러니까 후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분봉 차트인데 후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급하게 올랐던 전반전의 체력이 후반부에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체력이 조금 안 좋네요. 전반엔 잘 뛰는데 후반에는 아직 좀 체력이 그렇죠. 더딘 거 보니까. 저는 뭐 저보다는 훨씬 좋죠. 저는 사실 축구를 10분 이상 못하는 저질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좋으나 윗꼬리가 달린 SBB테크는 아마 내일은 상승보다는 골을 못 넣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로봇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SBB테크가 로봇 관련주로 연일 화제이긴 하나 우선 지금 그 투자 금액을 봤더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4년 후인 2026년까지 2,655억을 투입하겠다. 굉장한 금액이긴 하지만 SBB테크 시총 자체가 지금 1,800억이니까 아주 큰 금액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테마는 흐름은 로봇주에 갔지만 아마 내일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아마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를 했으니까 이 로봇주가 시작될 수 있다고 시장은 보는 거죠. 하지만 거의 단기적으로 대부분의 로봇주가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2배 가고 3배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괜히 매수했다가 조바심 내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방송 후반에 드릴 특별한 올림픽 선수 두 선수가 있으니까 그 선수를 하시면 훨씬 더 마음 편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로봇주와 챗봇주는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선수들 불타올랐기 때문에 쉴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기간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집중할 거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방송 후반에 드리는 신규 선수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월드컵 끝나고 전국체전에서 네. 골 한 번 넣은 건데 네. 이미 체력 소진된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BB테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 선수에 대해서 지금 눈여겨는 보셔라. 그러나 신규 찔림은 좀 보수적으로 판단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로보테마 구단에서도 SBB테크 같이 좀 괜찮다 보시는 또 선수 한 명이 더 있다고요? 이 선수 또한 이제 같은 섹터이지만 그래도 같은 스트라이크 포지션이지만 이 선수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일부터도 이 선수도 사실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생각되는 네. 선수가 로보스타입니다. 뭐 지금 경제방송 대부분 로봇주를 말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짧게 좀 끝내고요. 후반에 있는 올림픽 단거리와 장거리 선수를 좀 집중하고 싶은데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 로보스타도 오늘 상승률 13%가 넘게 나왔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점에서 윗꼬리는 차트상 봤을 때는 내일은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게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하락을 뚫고 내일 갑자기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내일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SBB테크 선수, 로보스타 선수 두 스트라이커는 이제 좀 벤치에서 쉴 때가 되지 않았나. 쉬어야 또 뛰는 거 아닙니까? 쉬어서 집에 가서 뭐 보양식도 먹고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 말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가격 조정이 필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도 좀 좋은 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인 회사이고 유보율도 1655%이기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건실하고 우량합니다. 이 선수 체력적으로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불타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식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2020 작년에는 100조 정도 했는데 2030년 앞으로 10년 동안은 280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중장기로 보는 관점이지 단기로는 볼 때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 중에 두 선수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급등이 나왔고 이미 해트트릭, 이미 골을 넣은 선수들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조급하고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후반에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서 운영되는 올림픽 선수 두 선수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스타도 아까 마찬가지로 같은 뭐 로봇 지금 구단들 테마들은요.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는 같은 맥락의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해설위원이 궁금한 게 그 노란톡방 들어가면 또 다양한 또 이야기들도 뭐 받아볼 수 있다 정보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무슨 정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네. 궁금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사실은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독립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체력과 기술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이나 본인 매매로 통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매매를 해도 훨씬 더 많이 했고 기간도 많이 했고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했고 수익도 훨씬 더 많이 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의 시야를 컨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일타 강사가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어줄 때 자기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좋은 강사, 좋은 전문가라면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종목에 대한 교육, 재료에 대한 교육을 배우면 아무래도 지금은 기어 다니고 있지만 언제 서서 또 언제 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은 좀 무료이고요. 여러분께 공개되어 있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는 뭔가 얻어 먹을 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게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배울 게 있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오늘부터 내일부터 같이 발을 맞추면서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우유빛깔 이용준 파이팅 난리가 났습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 댓글창에 달아주셔도 되고요.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이용준 해설위원이 응원하는 또 문구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 보내주셔도 저희 노란톡방 링크 드리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빅매치 두 번째 테마는 과연 어떤 또 구단이 더 선정이 됐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디지털 헬스케어 테마가 선정됐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눈여겨볼 테마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라는 또 이런 테마나 분야들이 속속해서 급성장을 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디지털이라는 게 또 앞에 달렸잖아요. 네네네. 우리 해설위원께서는 이게 좀 중장기로 봐도 괜찮은 테마라고 보시는지 지금 딱 네. 먹고 나오기 좋은 뭐 단타로 괜찮은 종목인지 테마인지. 우선 전 후자 단타라고 생각합니다. 단타로 볼 네네. 만한 테마다? 왜냐하면 로봇이 먼저 주도적으로 치고 갔지만 네. 로봇에 파생되는 섹터들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섹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봇만 보는 게 아니라 로봇에 파생된 AI도 있고요. 로봇에 파생된 메타버스도 있고 또 로봇에 파생된 원격 진료도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로봇 수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하는 이유가 정확하고 그 의사가 환자가 병원에 내방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먼 곳에서 원격으로 상담하고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격 진료는 사실은 코로나 화두이자 지금의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봤더니 갈수록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고요. 100세 시대하고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기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뭐 시간도 빼야 되고요. 돈도 얼마나 들지 모르고 하여튼 의사를 만나려면 또 예약도 해야 되고 불편하지만 이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앞으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로봇주들이 이미 급등이 2배, 3배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원격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섹터가 한 번 이상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의 중요성을 아시고요. 메모하시면 우선 제가 보는 대장 종목은 오늘은 라이프 시멘틱스 하고요.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소프트센까지 이 뭉탱이로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방송 끝까지 잘 보시면 또 도움 드리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라이프시티, 시멘트틱스랑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소프트센 이렇게 네. 좀 모으셨잖아요. 네. 모으신 이유, 이렇게 특별하게 5선수들을 눈여겨보시는 이유, 그러니까 뭐 공통점이 있나요? 이 5선수들이? 우선 테마 원격 빼고? 진료 관련주이고 순서를 이렇게 세운 거는 상승률 1등과 2등, 3등, 4등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있을 거라 쉽게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그 냉정하긴 하지만 네. 누구를 만날 때도 뭐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성적이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는 것처럼 매일 1등이 1등을 할 수 없는 것도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의 1등은 라이프 시멘틱스가 1등입니다. 상승률이 14%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입니다. 원래는 1등이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비트컴퓨터라는 원래 원격 진료 대장주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얘가 네. 치고 나온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이 선수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첫 번째는 뭐 그 시장이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게 픽당했다. 네, 시장이 네. 픽당했다. 우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대부분의 인기가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인기가 있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인기가 있느냐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인기가 많았던 비트컴퓨터 선수보다 유비케어, 인성정보 선수보다 라이프 시멘틱스가 오늘 픽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데 그래도 단점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로는 말씀 못 드릴 텐데요. 단점은 어떤 네, 부분일까요? 우선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단점은 제가 이제 그 기업 개요를 제가 항상 보는 이유가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선수의 능력치만 볼 게 아니라 선수의 기본적인 체력을 보려면 재무제표를 좀 확인하는 게 맞거든요. 그쵸.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썩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우선 영업이익은 적자였고 유보율은 작년 한 해 154%로 이제 유보율이 올라온 거니까 아주 건실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단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증거금 100% 종목이거든요. 뭐 HTS 상에서도 증백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만 거래될 수 있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재무제표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공시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라이프 시멘틱스는 오늘 1등을 했지만 원격 진료 대장주로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보기는 좀 부담스러운 선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우선 올랐던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우선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17,000원 했던 종목이 5,000원 이하로 빠졌으니까요.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올릴 때도 돈이 크게 안 들이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 시멘틱스를 시장이 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봤더니 비대면 진료와 인공지능 도입 관련주의 대장이 됐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닥에서 시작한 라이프 시멘틱스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키워드는 지금 로봇, 챗봇, AI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힌트는 제가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힌트를 드리면 제가 보는 차후의 섹터나 차후의 구단은 데이터 저장소. 왜냐하면 챗봇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저장소 필요한데 그쵸. 데이터 저장소에 관련 종목이 2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비밀로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저장소와 그 파생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라이프 시멘틱스는 원격 진료 테마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라이프 시멘틱스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1순위로 좀 올라갔는데 대장주의 자리를 좀 지켜갈 수 있는 건지 일단 그거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시장을 좀 해설 받고 싶어요. 들어보고 싶어요. 이 시장 제가 보는 게 맞나요? 이거를 좀 오답노트처럼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관련해서 또 관련한 또 선수들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 디지털 헬스케어에 어떤 종목 또 어떤 선수가 좀 괜찮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1등은 나왔으니까 네. 2등도 우리가 1등만 기억하지 말고 2등까지는 3등도 기억하자. 좀 기억하고 싶어요. 네. 금은 동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4등, 5등까지 기억해야 되는데 네. 주식은 2등까지는 기억해도 괜찮다 그래도 이렇게 괜찮다. 생각됩니다. 오늘 2등은 제가 봤을 때는 인성정보 선수 보고 있거든요. 가장 핵심은 우선 많이 빠져 있다. 이제 오를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딱딱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미 그 대기업이나 이미 취직을 해 출세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이제 고시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적이 좋게 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거고 또 야구나 농구나 배구나 다 모든 스포츠가 드래프트를 할 때 중고등학교를 가서 이미 발굴해가지고 그 선수를 좋은 적정한 가격에 프로에 데뷔시키는 것도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등 드래프트는 이미 라이프 시멘트가 됐기 때문에 저는 2등은 인성 정보가 갈 것이다.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근데 전제는 있어요. 우리가 이 선수의 숨어있는 악재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수를 A, B, C를 스카우트했는데 A, B 선수가 갑자기 관절이 안 좋았다. 너무 중고등학교 너무 공을 많이 던져서 이미 만성 염증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C, 3등 선수가 갑자기 주전을 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악재가 없다는 전제하에 인성정보까지는 봐도 어쩔까 싶습니다. 인성정보 선수 이름도 좋죠. 인성이 훌륭하기 때문에 인성정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고 2등주로 편입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차트 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되고 네. 편하게 즐기세요. 지금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숨이 찹니다. 설명 너무 재밌다. 아. 스처사님께서 이용준 화이팅 그리고 너무 좋아요. 매일 출첵합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방송 전에 네. 우리 해설위원님 나오신다고 네. 미리부터 방송을 켜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그 팬들이 많네요. 많이 힘들 때마다 네. 여러분의 댓글 하나에 힘을 얻고 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을 할 때 보람도 있기 있죠. 때문에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방송을 보신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전문가보다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명절 때 내려갔는데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죠? 너는 어릴 때부터 설명을 그렇게 잘하더니 전문가가 됐구나. 그쵸.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초등학생 2명을 과외한 적이 있는데 네. 그 학생들이 그렇게 저를 따라왔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한다고. 네. 그래서 핵심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게 좋은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쵸.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는 건 책을 읽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고 항상 핵심은 마지막에 나온 올림픽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인성 종목 마무리 좀 해드리면 차트 다시 한번 돌리면 차트 보시면 여러분 이제 쉽죠. 차트 보는 거, 네. 네, 처음 제일 비쌀 때 4,200원이었던 게 지금 얼마인가요? 2,400원까지 내려와 있고 1,6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되돌림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쁘게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은 터져 있는데 거의 2달 동안 이쁘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데 인성정보 내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 수 있다. 네, 간다고 했더니 얘들은 악플이 사정없이 달려가지고 100%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90% 정도는 갈 수 있다. 가능성을 살짝 좀 내비쳐 네, 주셨네요. 왜냐하면 마저도 욕을 하시니까 제가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성정보 횡보가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제가 제 노란톡방에서 매번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오래 기다리면 더 힘을 응축해서 갈 수 있는 건데 예시를 들면 누가 여러분께 그 공부를 할 때 A를 알려주고 그 다음 바로 A를 또 알려주면 1시간 정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A를 알려주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A를 알려주면 그 교육은 평생 가기 때문에 인성정보의 횡보는 2달의 횡보는 너무 좋은 힘의 응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시멘틱스가 가든 안 가든 간에 인성정보 내일 이 선수 관심 있게 2등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차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바닥에서 전고를 돌파한 윗꼬리 차트입니다. 아주 이쁜 차트인 인성정보 내일 수급이 들어온다면 제가 예상하는 상승 예상되므로 인성정보, 유빅케어, 원격 관련주들 제가 한번 같이
공략하는 법들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국가대표 그거 선정하는 그 당일 전날에도 계속해서 운동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아, 쉬고 네.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좀 천천히 그래도 계속해서 매집하고 나서 체력전에서 바로 또 체력 올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퍼포먼스를 내잖아요. 네. 인성정보가 그런 또 선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내일 정말 갈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의 결정적 한방 종목은요. 잠시 뒤에 또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 네, 투자 올림픽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경기 상황을 정리해보고요. 이 해설을 통해서 내일의 시장의 경기들이 어떻게 갈지를 예측해보는 투자 올림픽 되겠습니다. 픽하니까 또 생각나시죠? 종목을 어떤 걸 픽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오후 6시 투자 올림픽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는 무엇이며 노란 톡방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우리 해설위원께서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선 저는 일반적인 노란톡방은 다르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항상 여러분들께 따뜻하게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종목 다 정답만 드리고 수익이 나면 사실은 단기적으로 기쁠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지 고기를 자꾸 드리면 나중엔 수익이 나더라도 여러분 고마운지 모르고 당연히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노란톡방은 기존의 다른 전문가와 다른 교육을 하는 노란톡방이다. 이미 교육 자료도 이번에 최근 들어 새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올림픽 종목들 방송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갑니다. 승률이 90%, 95%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왜 골랐는지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언제까지 기대지 마시고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제가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혼자만 매매하실 건가요, 여러분들? 혼자 하면 매매 어렵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다양한 또 시장 정보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들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지금 QR코드를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여기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실 수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바로 유영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그맨 이용진을 좋아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런 말이 또 사심이 네. 튀어나왔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높이 뛸 종목과 또 멀리 뛸 종목을 또 체크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 높이 뛸 종목 여러분들 좀 급등하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멀리 뛸 종목은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또 종목들이 픽당했을지 높이 뛸 종목. 자, 우리 해설위원님 어떤 네. 종목이 좀 높이 뛸 수 있을까요? 우선 높이 뛴다는 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그쵸?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로봇주에 열광할 때 로봇주에 소외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하나 픽해갖고 왔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플리토라는 선수인데요. 저 이 선수 좋아해요. 어떻게 전 아십니까? 굉장히 한 3, 4년 전부터 봤던 네. 이제 상장할 때부터 봤거든요. 네네네. 또 교육 좋아하시니까 플리토를 네, 좋아하시네요. 우선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플리토가 요새 네. 핵심이 이 챗봇 관련 같은 맞아요. 경우는 네네. 다국적 언어로 지금 응대를 해야 되는 AI이기 때문에 플리토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포털 사이트에 플리토를 치면 바로 한국으로 치면 영어, 일본어, 인도어 이게 다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플리토입니다. 플리토가 아직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 내일 갈 수 있다. 아니면 내일 못 가더라도 모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하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번역할 문장을 입력을 하면 바로 옆에 영어 또는 일본어로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한번 좀 해보면 좋을 텐데. 네, 해보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지금 예전처럼 눈이 옵니다. 이렇게 치면 옛날에는 snow is falling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 네.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눈이 온다 그러면 아이라고도 표현하고 눈이라고도 그쵸. 오류가 생기는데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눈이 옵니다. 이러면 snow is falling 이렇게 바로 나올 정도로 AI가 굉장히
최첨단화에 되고 있기 때문에 챗봇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다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토를 여러분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노란톡방에는 종가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 수익 볼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리토 기사를 보면 겹 호재를 맞은 플리토, 챗 GPT, 직수의 언어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언어 데이터 수요라는 거는 이게 번역하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소 관련주. 근데 그전에는 플리토가 먼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높이 뛸 선수로는 플리토를 여러분께 먼저 오늘 첫 종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를 좀 더 보면 AI 챗봇 흥행 기대감에 최근 들어 60% 정도 상승이 나와 있고요. 게다가 언어 데이터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어 데이터의 챗 GPT 수혜 기대감하고요. 코퍼스라고 하는 언어 데이터 수요 확대가 지금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외국 나갈 때 너무 영어 못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번역기 하나만 들고 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다니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지금 다국어 번역, 다양한 언어 관련 서비스를 플리토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털 사이트에 플리토를 치시면 정말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여러분이 이용하는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단기 종목으로 이 선수 편입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플리토는 우선 좋은 게 최근에 상승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나오는 거고 보시면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전문 용어로는 바닥을 조금씩 올려가는 정배열 추세입니다. 정배열 추세이고 더 이쁜 거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동고를 돌파해서 120선 지지 저항을 받긴 했지만 이것만 뚫으면 목표가는 그 위에까지 볼 수 있는 게 플리토거든요. 물론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하고 접근하시면 아마 시험을 볼 때 그냥 시험 보시는 것보다 족보를 두세 번 풀어보고 시험 보시는 게 점수가 훨씬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대1 6시 보시는 게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플리토는 전체 데이터 매출의 40% 이상을 이미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질 때 들어가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게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슈팅이 빵 나올 수 있는 플리토 관심 있게 편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요약해드리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드리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플리토 이제 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챗봇 관련주들은 지금 다 단기 과열입니다. 최소 2배에서 3배가 올라가고 있는 선수를 높은 시총, 높은 몸값의 선수를 공략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올라가는 유망주인 플리토를 한번 내일 단기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핵심도 있습니다. 재무가 우량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 보셔야 되지 중장기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앞뒤 다 자르고 플리토만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 저도 힘드니까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플리토를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선수 편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입하겠다. 그래서 높이 뛸 선수로는 플리토인데 매수 좀 가격대랑 네. 목표 좀 전략이랑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높이 뛸지 우리는 좀 아직 예측이 안 돼서요. 우선 목표라는 건 예상하는 거니까 네. 제가 후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우선 네. 차트에 답이 나와 있는데 우선 오늘 종가에도 32,000원 매수가 드릴 거고요. 매수했다고 한다면 122선 내일 돌파를 해서 이 네모 구간에 이쁜 돌파 구간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안에는 이 45,000원 구간이거든요. 이 볼리저 밴드 상단선이 45,000원 구간인데 45,000원까지는 라운드 피겨감이 4만 원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4만 원 정도 우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고 수익이나 크게 나거나 그러면 이용준을 기억하시고요. 관련 내용들은 저랑 같이 공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악재가 나오면 손절가도 드릴게요. 손절 없는 재테크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의 손절가는 항상 21선인 25,000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리토 이제 번역해서 많이 해외여행 가시죠. 그래서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32,000원,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어서 멀리 뛸 종목, 멀리 뛰기 가능한 중장기 선수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멀리 뛸 선수는 이제 중장기 선수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서 단기 매매하시거나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챗봇과 로봇을 보고 그나마 좀 또 빠르신 분은 원격 진료까지 보고 방금 말씀드린 플리토까지 보고 계시면 그래도 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소외받는 섹터를 볼 수 있는 또 해안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멀리 뛸 종목, 아니 멀리가 아니라 멀리 달릴 종목입니다. 장기, 중장기 종목으로 보는 거고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중장기 추세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종목인데 그 선수는 바로 써니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니전자 다 뭔지 아시죠? 뭐 전자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선 주식 공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테마주 중에 대장이 안랩이고 써니전자인데 그러면 안랩을 말하지 왜 써니전자를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 종목을 볼 때 시가총액이 너무 크면 아무래도 흐름이 둔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총이 좀 가볍고 아무래도 경량급인 선수인 써니전자가 좀 더 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테마주 지금 보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오늘도 기사를 봤더니 기사 내용을 봤더니 나경원 지지층이 안철수로 몰렸다 이렇게 기사가 오늘 나와 있고요. 김기현 지원 친유는 불안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경원의 표심이 안철수 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이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지율 다자 대결에서 무려 16%가 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아마도 대선에 이어지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대선 이야기가 나올 때 인물줄을 공략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한참 늦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이야기 나올 때 안철수 테마주의 시가총액이 경량급인 이 선수 써니전자를 한번 편입해 보시고요. 이 선수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흐름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 최근에 써니전자의 흐름이 한번 나와 있어요. 써니전자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시장은 이제 주목을 한다는 거고요. 거래대금도 보면 1,000억 이상 터져 있는데 이쁘게 기간 조정이 나왔죠. 이렇게 뭐 3,200원 구간부터 3,500원 구간의 기간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수급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지금 써니전자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써니전자를 중기로 앞으로 나의 포트에는 한 종목 정도는 갖고 있다면, 인물주로 갖고 있다면 써니전자라는 선수를 내가 편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용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보시고 노란톡방에서 내용을 좀 공유하면 훨씬 더 좋은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주식할 때 남들과 똑같이 움직임이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남들이 다 공부하고 있는 과목을 공부하면 늦고 나만의 특기, 나만의 장점이 있으려면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로봇과 챗봇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중기로 갈 수 있는 인물줄을 한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급등이 나올 때 그때 사야지 하면 물리고 손절하고 또 울고 불고 난리 나니까 이미 울기 전에 남들이 생각하기 전에 남들이 로봇과 챗봇에 열광돼 있을 때 그리고 아무리 이쁜 꽃도 10일은 이쁘지 않으니까 이 써니전자를 선점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매일 장 초반 뭐 주도주도 말씀해드리고 그다음에 중장기 종목도 이제 말씀해드리고 교육까지 해드릴 거니까 우리 내일부터는 노란톡방에서 만나서 남들보다 빠른 대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취매를 하고 싶은데 네. 어느 타점에 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요. 내일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네, 노란톡방. 저희 제작진에서 안 된다고 안 되면, 네. 알려주시라고 알려드리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당장 또 내일 또 매매하실 그렇구나.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매매하실 때 좀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앵커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려 했는데 시청자분들한테는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3,500원 오늘 종가인 3,500원 좋아요. 자리 좋을 것 같고 이게 밀린다면 저는 뭐 3,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밀리면 더 추매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제는 안철수 테마의 악재가 안 나온다는 전제예요. 만약 악재가 나올 수 있죠. 뭐 등수가 밀렸다든가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손절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인물주의 흐름상으로는 이대로만 간다면 꾸준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3,500원 매수가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2차적으로는 볼인저 상단이죠. 3,700원 드릴 거고 손절을 진짜 악재가 나온다면 3,000원까지는 버텨보실 수 있다. 이렇게 드리고 써니전자 중장거리 선수로 여러분께 오늘 2대1 첫 입봉한 기념으로 두 종목 안내해 드립니다. 기분 좋습니다. 써니전자라는 선수 가격 전략 하단에 나온 만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게 가서요. 우리 해설위원님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올림픽 여러분 오늘 또 1시간 동안 잘 보셨나요? 아쉽지만 오늘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용준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이용준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내일도 또 특별한 일이 있네요. 오전 8시 50분부터 또 기술적 분석의 대장주 매매법을 또 이야기해 주시겠다라고 이용준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만큼 온라인 무료 방송 너무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검색창에 리디온 TV를 검색하신 후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밤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투자 올림픽은 오후 6시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 올림픽.